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나라 전통 문화와 서구 건축 예술을 통합하고자 노력한 대한민국의 대표 건축가 김중업.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즐거워할 김중업 실감 콘텐츠 가득한 그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조성된 널찍한 안양예술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미술, 건축, 조각 등의 대규모 작품들이 공공예술 개념으로 도입된 바로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APAP가 열린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작품들과 함께 이곳에 오랜 시간 자리한 특별한 건물들도 있는데요. 바로 안양박물관과 김중업 건축박물관입니다. 그렇다면 김중업이라는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김중업 선생님은 한국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1세대 건축가로 흔히 세계 근대 건축의 거장 르꼬르비지에의 유일한 한국인 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중업 선생님은 아뜰리에 르꼬르비지에에서 배운 서양 근대 건축의 어휘를 한국 전통 문화와 예술과 통합시키신 분으로 한국 건축 예술을 대표하시기도 합니다. 김중업 건축가는 한국 모더니즘 건축의 1세대로 건축을 예술로 격상시킨 건축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현대건축의 아버지인 르 코르비지에의 제자이자 시인을 꿈꿨던 건축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김중업 건축박물관에서는 김중업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획전이 열렸는데요. 건축예술 세계를 최신 디지털 미디어 기술로 꾸민 전시입니다. 이 특별한 기획전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우리 고장 바르게 알기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위에서 예술공원에서는 안양시 무슨 작품을 봤어? 무슨 작품이었지 영어로? APAP 공공예술 프로젝트, 공공예술 작품을 봤어요. 여기는 김중업 건축가 선생님을 위한 그분의 업적을 한 번 더 다시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전시인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과에서 우리 고장 바르게 알기 단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오늘은 안양예술공원 그리고 여기 김중원 건축 예술에 관련되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대사관에다가 응용을 하셨다고 해요. 백문이 불여일견. 교실을 벗어나 기획전이 열리는 박물관에 앉아 전시를 보며 배우는 교육은 아이들에게도 더없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조금 더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작년 1년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체험해온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잃어버린 상태로 오늘 처음 교외로 체험학습을 온 의미 있는 날이에요. 김중업 선생의 건축예술 세계를 최신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현대 예술로 새롭게 해석한 이번 전시는 크게 4분야로 구성되었는데요. 1부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미디어를 만나다로 건축물의 미학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중업 선생님의 대표 작품인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미디어 파사드, 3D 프로젝션 매핑 등 다양한 기술로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과 예술의 집합체인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매력을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김중업 건축, 현대예술로 이어지다라는 주제로 꾸며졌는데요. 현대예술로 재해석된 김중업의 제주대학교 본관, 3.1빌딩,
서울올림픽 평화의 문을 공감각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전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이번 전시회는 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특별히 다룬 걸까요?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김중업 선생이 1960년에 설계한 대표적인 작품이기 때문인데요. 설계에 참여한 것은 스승이었던 르 코르비지에의 추천이 있었고 당시 프랑스 건축가 5명과 경합해서 당당히 선정되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사 집무실에 곡선미가 돋보이는 지붕이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이 지붕은 한국 전통 건축의 처마를 현대식으로 추상화해서 올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의 선과 프랑스 특유의 품위를 잘 살린 지붕은 마치 한옥의 처마처럼 하늘을 향해 날렵하게 솟아올라 있는데요. 한국적 곡선의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한 프랑스 정부는 김중업 선생에게 기사자기를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김중업 선생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박물관에서는 김중업 선생이 세계적인 건축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그 여정을 꾸며 관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시기별로, 연대기별로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기존 1층 전시는 좀 일반 대중들이 김중업 선생님의 생애와 작품을 알기에 너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친절하게 김중업 선생님이 어떤 분이고 이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 현대 건축가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공간은 김중업 선생님의 대표 작품인 주한 프랑스 대사관 건물 중에서 대사관저 벽면에 있는 모자이크 벽화를 좀 재현하고요. 그리고 영빈관에 있는 난관의 문양도 벽에 재현한 공간입니다. 이를 통해서 김중업 선생님이 모자이크 벽화 같이 이런 예술이나 아니면 한국 전통 건축에 있는 문양을 현대 서양식 건축에 통합하고자 하셨던 그런 노력을 좀 공감각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김중업 선생의 뉴욕 세계 박람회 한국관 건축 모형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 건축 모형을 보시면은 오른쪽은 조금 보다 현대식의 건축물을 보실 수 있고 왼쪽에는 한국 전통 건축을 연상시키는 파빌리온이 있습니다. 서양 근대 건축의 모습과 한국 전통 양식을 둘 다 보여준 것은 아마도 김중업 선생님이 뉴욕 세계 박람회 한국관을 통해서 한국이 이러한 근대 건축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한국은 오랜 건축 문화와 전통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김중업 특별전시관 2층에는 3부 다큐멘터리 김중업 건축예술로 나아가다를 주제로 수많은 작품과 체험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디어월에서는 360장의 사진이 떠 있고 그 사진을 손으로 터치하면 작품을 크게 볼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또 4부에서는 건축과 도시,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색다른 체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자기기를 통해 김중업 건축 작품을 다양한 재료와 색으로 꾸며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안양이라는 곳은 책에서 배웠을 때 편안할 안자, 길을 양자,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도시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물과 예술을 체험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은 좀 더 이래서 안양이구나, 이거를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체화의 계기가 되겠죠. 한편 다양한 소장품을 통해 안양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해온 이곳은 바로 안양박물관인데요. 2004년 평촌 아트홀 안양역사관에 개관한 뒤 2017년 9월부터 안양예술공원 내에 새롭게 문을 열고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안양박물관은 안양시에 있는 국립박물관입니다. 안양박물관에서는 안양의 과거와 현재를 시기별로 다양한 유물과 함께 역사적인 사실과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안양박물관 건물은 과거 유유산업 안양공장을 리모델링한 건물인데요. 이 건물 역시 김중업 선생이 설계한 건축물로 김중업 선생의 초기 건축 세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안양박물관 안에는 안양시 지명의 유래가 되었다고 전해지는 안양사의 흔적이 담긴 유적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박물관 자리에서 발견된 기와 표면에 안양사라고 표기된 명문이 그 옛날 안양사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안양사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쯤에 이곳을 발굴을 하게 되면서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7천 전탑의 부재들과 또 옆에 나와 있는 안양사 명문귀화를 통해서 이곳이 안양사임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양박물관 입구에 자리한 유물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보물 4호인 중초사지 당간지주입니다.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통일신라시대 사찰인 중초사의 깃발을 매다는 기둥인데요. 조성연대와 조성자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마애종을 만날 수 있는데요. 신라말의 양식을 반영한 고려 전기의 작품으로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안양사지와 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안양의 안양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곳이 불교 문화의 가장 꽃피었던 시기에 문화재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도 건설이 아닌 건축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던 1세대 한국 현대 건축가 김중업 선생. 그의 업적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전시회는 9월 25일까지 김중업 건축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산 아래 양지 바른 곳이라 하여 관양이라 불리는 동네입니다.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이곳에는 자연스레 형성된 맛집 골목이 있었는데요. 그중 터줏대감처럼 짧지 않은 시간 자리한 진짜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째 참치업을 운영하고 있는 유정영입니다. 참치에 한평생을 바쳤다. 유정형 대표. 일단 언뜻 봐서는 평범해 보이는 가게. 과연 이곳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우리 예약도 안 하고 왔어요, 사장님. 예약 안 하고 온 거 행운이요. 경기도는 물론이고 서울에서 또 멀리 충청도에서까지 참치 맛을 보러 찾아오는 손님들. 그냥 어디서 오셨다 그랬죠? 충남 아산. 근데 왜 아산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 그 소스가요. 여기 요거 타 지역에 사는 손님들의 발길마저 이끄는 비결 하나. 바로 이 특제 소스에 있었습니다. 고추냉이와 마늘, 청양고추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참치회와 환상의 궁합을 자라간다고 합니다. 거의 최고입니다. 사장님이 기술이 제가 먹어본 참치 중에 최고입니다. 이게 몇 킬로냐? 이게 270에서 300kg 나오는 게 사이즈. 지금 하시는 게 어떤 판이에요? 아, 요거는 참치 머리에 이제 볼살. 누구나 좋아하는 그 볼떼기 고기 아주 식감도 육회 같습니다. 쫄깃쫄깃하고. 소스만 맛있는 게 아닙니다. 신선한 참치회 맛도 기가 막히다는데요. 실제로 맛을 본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단골이에요. 우리 집 단골이세요. 좋았어요, 되게. 네, 잘해주시고. 다른 지인분이 추천해갖고 그래서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오다 보니까 다른 집보다 훨씬 잘 나와서 네, 그래서 계속 오게 돼요. 좋은 재료에 정성을 더하고 감동적인 서비스까지 선사하는 참치집. 단골들이 있기에 오랜 시간 운영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거의 2층 장사는 단골 아니면은 손님이 있다면 거의 뭐 200% 단골, 100% 단골이죠. 또 참치라는 것은 다 참치집 오는 사람들이 다 선수거든, 전부 다. 숙주나물 들었어, 뒤집으면. 고기 안 먹일라서. 어종과 부위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인 참치. 참치회를 부위별로 즐기는 이들은 대부분 맛 좀 안다는 까다로운 입맛의 소유자들이라는데요. 그만큼 손님들의 니즈를 충족하기는 어려워도 유 대표는 늘 즐겁다고 합니다. 지금도 항상 가게 문을 열면서 사실은 설레요. 매일매일 온 분들하고 여기 그냥 1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지만은 지겨울 수도 있는데 안 그래. 재밌어. 늘 손님을 향해 호탕하게 웃어 보이는 유정형 대표. 젊은 시절 그는 5성급 호텔의 일식 주방장으로 20여 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명동에 충무로이가 일식집이라 굉장히 큰 그 일식집이 있는데 그 사돈 되신 분이 그 일식집을 하셨어요. 근데 어른들이 이제 학교 졸업하고서 객진하고서 기술 배워야 된다고, 기술 배워 먹고 산다고. 옛날에는 10대부터 시작한 일식업.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죽기 살기로 배운 이 기술이 어느새 유 대표의 천직이 되었다는데요. 지나간 세월을 떠올려 보면 힘든 시기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 그때는 그 소위 이게 위에 그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그 말하고 그 명령하는 게 곧 법이고 진리였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죽어. 그야말로 이제 그 집안이면 그 사람 밑에서 일을 안 배우면은 죽는 줄 알고 그냥 죽어도 고생을 해도 그 집에서 한 집에서 몇 년씩 이렇게 일을 했죠. 신선하고 좋은 참치만을 골라 매일 손님에게 제공하는 유정형 대표. 짧지 않은 시간 쌓아온 노하우들은 유 대표의 훌륭한 자산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참치란 어떤 걸까요? 좋은 참치라는 것은 일단 어종을 두고 얘기하는데요. 어종에서도 참다랑어 중에서도 이제 품질이 좋은 것은 마블링이 굉장히 그 참 보다시피 지금 보세요. 이게 아가미가 덮여 있는 라인인데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큰 고기예요. 이게 발로 내면 굉장히 아주 맛이 좋습니다. 식감이 좋아요. 이게. 일식 요리사로 시작한 지 어느덧 40년이 되었다는 유정영 대표. 익숙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아직도 칼과 음식 앞에서는 겸손한 마음이라는데요. 그 마음이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장사의 마진율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장사하면은 장사 못해요. 이거 안 돼요. 절대로. 충분하게 손님들한테 만족도를 내놓았을 때 그분들이 정말 맛있다고 하고 와서 인사하고 정말 끌어안고 막 악수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분들이 다음에 또 오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돈 내고 먹어도 아깝지 않은 거. 유정영 대표가 짧지 않은 시간 한자리에서 참치집을 운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바로 늘 함께 도와주는 소중한 일손이 있기 때문인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함께한 단 한 사람.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손이 빨라야 돼. 빨리빨리 해야 이거는 신선도가 저기라 얼렁얼렁 해야 돼. 그래갖고 내가 주방하고 여기 와서 해주려니까 바빠. 이렇게 둘이가 하지 않으면은 이 손발이 1인 2, 3역을 해내기 때문에 저는 이 집사람이 이거 안 도와주면 못해요. 저는 또 다혈질이고 성격이 아주 굉장히 막 급해요. 이게 좀 힘들지. 네, 단점이 그거예요. 그만두지도 못하고. 3, 40년을 이렇게 손을 맞춰 왔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눈빛만 봐도 그야말로. 그럼 여기서 잠깐 서로의 마음이 진짜 통하는지 알아볼까요? 하나, 둘, 셋. 사이다! 사이다! 하나, 둘, 셋. 짜장면! 가끔 이렇게 틀릴 때 있지 뭐. 3, 40년을 이렇게 손을 맞춰 왔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눈빛만 봐도 그야말로 안 똑같아.
그리고 이번에는 두 사람의 마음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는데요. 두 부부는 30초 동안 서로의 눈빛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서고. 저 연습을 쫙 봐야 되니까 보고 있는 거지. 아, 근데 만감이 좋지 않아? 웃기네. 그러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서로 마주 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처음이에요. 거의 처음이셔? 네. 우리 5분도 자세히 안 보는데. 왜? 보지만은 뭐 정말로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사람. 생각이 많이 뭐가 스쳐가네? 나를 만나서 이렇게 너무 고생시키나. 뭐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이 좀 미안한 그런 마음도 들고 괜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좀 뭔가 애틋한 그런 생각이라고 그럴까? 그래, 똑같아. 아이고, 매일같이 고생하는 신랑 보니 마음이 찐하네 하고 느껴지네. 오케이, 됐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늘 곁에 있기에 알지 못했던 서로의 소중함. 존재 자체로 든든하다는 것을 30초의 시간 덕분에 새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얼마 전 결혼을 하고 손녀를 출산한 딸 초롱 씨입니다. 참치초밥을 꼭 먹거든요. 네, 그냥 초밥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반가운 얼굴들이 연이어 가게를 찾았습니다. 바로 막내 아들과 처제인데요. 유초롱이 막내 이모. 어디서 오신 거예요? 부산에서 왔어요. 저요 뭐 별 5개 줘도 부족할 정도죠. 부산에 요즘 살고 싶을 정도입니다. 반가운 가족들까지 찾아오니 오늘따라 가게 안이 더 환해졌습니다. 다만 유 대표의 손놀림은 조금 바빠졌는데요. 부지런히 완성한 참치회 한 접시. 능숙하게 이곳만의 특제 소스를 잘 배합해 참치회와 함께 맛있게 한 입. 참치짠. 자들이 신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기진 여기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많이 먹어. 이번엔 딸이 좋아하는 참치초밥을 부지런히 만드는 유정영 대표. 자, 맛있게 드세요. 자주 올 수 없기에 더 먹고 싶었던 아빠표 참치초밥. 어느새 사위까지 함께했습니다. 구매가 아니라 베트남 데서 동남아 걸 사다가 파는 거. 오래 기다렸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이 다르고 너무 부드럽고요. 일단 이 밥이 너무 맛있어요. 초밥 밥이. 두말하면은 너무 맛있어요. 진심. 전혀. 아이, 더 잘 나오지. 아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 가족이라고 그게 좀 가족 도우면 안 돼, 나한테. 잠깐. 내 가족들에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정성스런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유정영 대표. 음식이 곧 자부심인 그에게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뭐 이제 건강이 허락되는 데까지는 그냥 한결같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 손님들하고 같이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싶어요. 그리고 또 맛있는 걸로 이렇게 잘 이렇게 챙겨드리고 하면서 함께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기쁜 나날을 이어가기를 별일이야 정말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